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전류의 자기작용 예제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이런 모양의 직선 도선에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가정하죠. 이 도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 발생하는 자기장의 세기는 도선과의 거리에 반비례 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는 그런 형태의 값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른나사의 법칙을 이용한다면 이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이 화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군요. 자,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B0라고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때 이 도선으로부터 2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B0로 한번 표시해 보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지만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의 자기장은 2분의 B0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군요. 자, 이번엔 원형 도선에 전류를 흘려 보내봅시다. 자, 반시계 방향으로 I의 전류가 흐른다고 합시다. 원형 도선의 경우에는 이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물어봅니다. 이 원형 도선의 반지름을 R이라 두면 중심에 발생하는 자기장의 세기는 반지름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죠. 이때 중심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방향은 화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겠군요. 이때 자기장의 세기를 B0라 둡시다. 자, 새로운 원형 도선을 가져와서 이 녀석의 반지름이 2분의 R로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전류는 같은 방향으로 같은 세기가 흐른다고 가정하죠. 그럼 이때 중심에서의 자기장 또한 나오는 방향으로 형성이 될 거고요. 이때 자기장의 세기를 B0로 한번 표시해 봅시다. 이번에는 반지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기장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2B0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파트의 문제들은 이 두 가지 내용을 응용해서 더하거나 빼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예제 문제를 몇 개 풀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정된 직선 도선 A가 있군요. 자, 직선 도선, 그리고 원형 도선이 있습니다. B가 있죠.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A에는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고요. B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군요. 그랬더니 이 점 P, 자, 원형 도선의 중심인 이 P점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이었습니다. 자, 이 말은 이 원형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과 직선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 둘이 합해졌는데 0이라는 말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임을 의미하는 거죠. 자, 각각이 만드는 자기장을 구분하기 위해서 A에는 빨강색으로 전류가 흐르는 걸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이 A가 이 오른쪽 영역의 자기장을 만들게 되겠죠. 오른나사 법칙을 이용한다면 A가 오른쪽 부분에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화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P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P점까지의 거리를 특정 R이라고 두면 이 지점에서 직선 도선 A에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 원형 도선을 봅시다. 원형 도선에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고요. 이 전류를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럼 이 전류에 의해서 이 P 지점의 노란색의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자, 그림은 빨간색과 노란색이 겹쳐 있는 겁니다. 이 노란색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방향을 찾는 방법을 이용해서 찾아도 마찬가지고요. 이 P지점에서의 자기장이 0이라는 걸 이용해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이때 직선 도선이 만드는 이 P점에 만드는 자기장을 B0라 두면 원형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 또한 B0가 되어야만 둘이 상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 볼게요. 자, P점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B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과 반대이다. 그렇죠. 상쇄가 되기 위해서는 반대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면 P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초기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A에 흐르는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빨간색이 만드는 자기장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B0, 요 값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직선 도선과 원형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을 더했을 때 더 이상 0이 되지 않고 이 A가 만드는 자기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A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화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나는 틀렸습니다. 자, 다 보겠습니다. A를 B에 가까이 하면 P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자, 가까이 한다는 게 뭘 의미를 하는 걸까요? 가까이 하게 되면은 이 P점과 A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됩니다. 요 R 값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원형 도선의 반지름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기 나와 같이 반지름이 줄어들어서 A가 만드는 자기장이 커지게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도 요 두 값을 더하게 되면은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더 큰 값을 가지므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네요. 다도 틀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XY 평면에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B가 Y축과 나란하게 고정이 되어 있군요. 자, AB는 각각 플러스 Y 방향과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세기가 I0인 전류가 흐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직선 도선이 두 개가 나왔고요. 자,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각이 만드는 자기장을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헷갈리지 않기 위해 A가 만드는 자기장은 이렇게 빨강색으로 표시를 할 거고요. B가 만드는 자기장은 이렇게 에메랄드 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A가 만드는 자기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A는 오른쪽 방향에는 전부 다 이 화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고요. 이 도선의 왼쪽 부분에는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합니다. 그럼 이들 사이의 크기 관계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한 칸만큼 떨어져 있을 때 자기장의 세기를 임의로 B0라고 둡시다. 그러면은 이 왼쪽 부분에도 한 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장의 세기는 나오는 방향으로 B0. 그리고 요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에는 거리가 3배로 증가했기 때문에 자기장은 3분의 1로 줄어들겠군요. 3분의 B0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세 지점에 대해서 A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B가 만드는 자기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엄지를 전류의 방향과 나란하게 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싸쥐면 P 지점에서는 들어가는 방향, 원점에서는 들어가는 방향, Q 위에는 나오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장을 형성하겠군요. 이때 자기장의 세기는 이 A와 B 전류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한 칸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는 B0가 될 것이고요. 얘도 3배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3분의 B0가 되겠군요. 자, 그럼 A와 B가 만드는 모든 영역에 만드는 자기장들을 다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건 요 두 값들이 다 더해져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최종 값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될 텐데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좀 팁을 주자면 들어가는 방향과 나오는 방향의 부호를 달리해서 계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방향을 임의로 저는 플러스로 두도록 하죠. 나오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방향 앞에 다 마이너스 값들을 이렇게 붙여 넣도록 하죠. 여기도 마이너스. 그럼 각 지점에서 만드는 자기장들을 두 개 더해가지고 그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원점부터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B0와 플러스 3분의 B0가 더해졌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더한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 B0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P 지점에서는 둘 다 들어가는 방향이군요. 그러면은 플러스 2B0. 그리고 Q 지점에는 마이너스 B0와 플러스 3분의 B0가 더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2B0가 되겠군요. 자, 그러면은 원점과 Q 지점에서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나오는 방향이고요. P 지점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군요. 자, 그럼 이제 보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P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P에서의 자기장 플러스 2B0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방향이 맞군요. 1번 맞습니다. 자, 2. O와 Q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다. 자, O도 마이너스 3분의 2B0, Q도 마이너스 3분의 2B0. 일단 둘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방향은 둘 다 나오는 방향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군요.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 볼까요? 자기장의 세기는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세기는 절대적인 값을 비교하면 되죠. P에서는 2B0고요. Q에서는 3분의 2B0. 그래서 P에서가 더 크군요. 맞습니다. 다음 4번. 두 도선은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한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A가 만드는 자기장은 B 도선이 있는 위치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자, 직전 시간에 배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직각이 되도록 이 세 손가락을 펼쳐 보시고요. 먼저 자기장의 방향부터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고요. 그 다음 전류는 아랫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이걸 잘 이렇게 맞춰주면
이 도선 B가 받는 힘은 오른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B가 이 도선 A 위치에 만드는 자기장 들어가는 방향이군요. 이렇게 해서 힘을 구해보면 이번에는 얘는 왼쪽으로 힘을 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도선은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군요.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